자, 항상성 중에 세 가지를 배우거든. 혈당량 조절이라는 파트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량은요, 거기 보면 100ml당, 뭐 10dl당, 뭐 이런 말 씁니다. 100mg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혈당량 조절도 무엇이다? 항상성을 유지해야 될 덕목이고요. 보통 요 정도? 0.1% 알겠니? 혈당은 0.1%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혈당량 조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렇다면 혈당량 조절을 하는 애들은 누구냐? 그 첫 번째가 고혈당, 저혈당일 때 어떤 애들이 관찰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저혈당일 때요. 당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때, 운동할 때라고 한번 해봅시다. 운동시 이러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어디에서? 간에서 이렇게요. 글리코젠의 다당류를 포도당이라는 단당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이자의 알파 세포더라. 뇌 분비샘. 이게 저혈당일 때의 특징.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신 속질에 에피네프린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알겠죠? 다음 두 번째, 고혈당일 때 이거는 식사 시에 그렇거든. 식사를 했을 경우 식사 시에 얘는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의 분비로 얘기하고 얘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얘는 간에 가서 표적기관이 간이죠. 혈중 포도당을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그 혈당을 줄이는 이런 행동을 한다. 아시겠죠? 고혈당일 때의 특징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걸 딱 보니 혈당이 떨어지면 얘가, 혈당이 높아지면 얘가. 그쵸?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말하면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면 혈당이 증가하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혈당이 주는군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출제자가 어떻게 물어보는지 이거를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한다? 항상 내가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도. 혈당량이 높든 낮든 뭐가 생기면? 이상한 정보가 발견이 되면 이거예요. 혈당량 이상 정보가 발견되면 이게 뭐라고요? 원인이라면 이렇게요. 그에 따른 호르몬이 뭐한다? 분비된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 결과입니다. 출제자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이 줄어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오히려 혈당이 높아지면 그걸 줄이는 인슐린이 분비되냐고 물어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계속 분석을 해보잖아. 보세요. 선생님이 혈당량 그래프를 봅니다. 이게 혈당량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이 이렇게 가다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럼 혈당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졌다 다시 높아지겠죠. 혈당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이에요. 이거에 맞춰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떻게 변하는가 봤더니 바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혈당의 변화량과 똑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그래프가. 왜요? 줄여야 되니까요. 줄어들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글루카곤은 어떻게 될까요? 글루카곤의 분비량을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혈당과 반대예요. 많아지면 나올 필요가 없지만 줄어들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변화량을 보면 얘가 뭐고 이 혈당량의 변화가 이게 무엇이고 원인이고 이거예요. 결국은 누가 얘들이 뭐더라? 호르몬의 분비가 결과다라는 걸 보여주며 이걸 다시 그래프로 바뀐 게 이런 문제죠. 여기는 세로축은 호르몬의 양입니다. 가로축은 혈당의 양. 얘가 저, 얘가 고 이런다면 이렇게 되는 호르몬이 누구냐고요? 글루카곤이라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면 나올 필요가 없고 이 뜻이에요. 이렇게 늘어나는 건 누구다? 인슐린이란 얘기죠. 혈당이 높아지면 그걸 줄이려고. 혈당이 줄어들면 그걸 늘리려고. 알겠죠? 참고로 글루카곤이 글씨가 많어, 인슐린이 많어. 걔가 늘리는 거다. 알았냐? 숫자 많은 게 짱이요. 근데 말이야, 여기까지 봤지만 상상성이라는 것이 약간 좀 노련해지려면 뭐까지 좀 알아주면 좋냐면 바로 신경계의 작용이야. 얘들아, 얘만 작용하겠냐고. 혈당량 조절에 신경계도 관여하는데 어디에도 신경계 얘기는 싹 숨겨져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 학교 선생님들이 좀 노련하신 분이면 슬쩍 건드려. 그럼 무슨 얘기냐? 동일한 거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운동하거나 놀랬을 때 무슨 신경이 활발하다겠지? 교감이야. 교감. 알겠니? 그런데 식사할 때, 휴식을 취할 때 뭐였지? 부교감이었단 말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 여기 봐봐. 인슐린이, 글루카곤이 얘들이 분비가 된다.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뭐 했을 때요? 그랬어? 식사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무슨 신경이 활발해? 왜?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야 연소에서 소화액 분비를 촉진할 거 아니야. 의액 분비 촉진하고. 그치? 근데 얘는 운동을 안 되잖아. 글루카곤이 분비될 때. 그럼 뭐야? 교감 신경이 활발해야지. 그러니까 호르몬계 독단적으로, 신경계 독단적으로의 항상성은 없다는 거야. 몸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이해가니? 너네들 페이지 127쪽에 그 있는 그래프들이 다 이거야. 결론은 뭐냐고? 잘 봐. 혈당량이 이상이 생기는 게 뭐라고? 원인이야. 무조건.
호르몬의 양 얘가 분비되는 게 뭐라고? 결과라고.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혈당이 부족하네? 그럼 글루카곤. 혈당이 너무 많네? 인슐린. 알았죠? 그들의 표적 기관이 어디라고? 간.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과정을 뭐라고 불러? 글루카곤, 인슐린. 이 둘의 과정을 이 둘을 기량이라고 불러. 기량작용이다. 교감과 부교감처럼 얘들도 기량작용을 해. 거기에 에피네프린은 빠져. 에피네프린은 다른 쪽으로. 알겠어? 쟤는 봐라. 에피네프린의 특징이 뭐냐? 심장 박동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호흡 속도도 빠르게 해줘. 아드레날린이야, 아드레날린. 막, 응? 와, 아드레날린 분비하고 막, 혼자 와, 소리 지르고 막 이러잖아. 저거야, 흥분해주는 거. 그렇지. 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어야 온몸으로 글루카곤 혈당을 쭉쭉 뿜어줘야 될 거 아니야. 운동할 때니까. 그런 거로 생각하면 좋고, 여기에 안 써 있지만, 부신 겉질 있지. 부신 겉질도 사실 혈당을 증가시키는데, 여기 내 분비샘이야, 얘들아. 저기서 보는 것 같이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 저걸 랑게르한스섬이라고 하잖아. 이자는 전체가 다 외분비샘이야. 그 조그만 아일랜드 같은 조그만 알파, 베타에서 누가 분비돼? 인슐린,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거거든. 근데 그쯤에 부신 겉질도 뇌하수체 누구에서? 전엽에서 얘를 분비하거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너네가 써놓은 거야.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주면 여기서 뭐가 분비되느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돼. 이게 코티솔이야. 코티솔. 얘도 혈당을 증가시켜. 물론 몸에 있는 글리코젠을 뭐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단백질이나 아민, 뭐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 그 역할을 해. 이건 번외야, 번외. 알았어? 안 배울 수도 있으니까 괜찮고.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보면 혈당을 증가시키는 건 되게 많아. 근데 감소시키는 건 누구 하나야? 인슐린 딱랑 하나야. 그치? 그렇다면 인슐린이 만약에 우매해지면 병에 걸리겠지. 그죠? 또 인슐린이 아예 안 나와 버려도 병에 걸리겠지. 그게 당뇨병이야. 무슨 얘기지? 분명히 이 포도당은 우리가 원료 속에 있거든. 배설해서. 그때 100% ATP를 써서 재흡수를 하거든. 100%. 아미노산 포도당 다 재흡수해. 근데 그게 하루 재흡수량이 정해져 있어. 300mg인가? 그 세제곱미터당. 이 정도, 1세제곱밀리미터당. 그 정도가 정해져 있거든. 그럼 그 이상치가 되면 내보낸다는 얘기야. 그럼 오줌에 당이 있다. 그래서 단내가 나거나, 오줌이 거품이 많이 낀다거나, 벌이 꼬이거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당뇨라고 그래요. 당뇨.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온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 두 개류가 있어요. 일형 당뇨는 선천적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 인슐린을 맞아야 돼요. 직접. 근데 이형 당뇨는 자기가 식습관이 불규칙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야근을 많이 한다거나 피로하거나. 알았죠? 그 어떤 류냐? 회사원들 보면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 그 다음에 건축사무소 이런 데도 굉장히 야근 많이 해요. 일 없을 때는 막 펑펑 노는데, 일 있으면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사의 PD들, 편집하노 밤새. 이런 사람들이 그걸 많이 걸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페이지
127쪽 얘기들 그래프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27쪽의 맨 위에 있는 탐구자료층에 있는 내용은요, 식사를 해서 포도당이 높아지면 인슐린도 같이 높아진다는 그래프예요. 그 그래프가. 알았죠? 그거 단순히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운동을 시작했다 가로축에 있죠. 그래프에. 그럼 혈당이 감소했겠죠? 그럼 누가 늘어나요? 글루카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라고? 몸의 항상성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된다. 이거 설명하는 거라고. 오케이 바리? 자, 넘겨보십니다. 자, 여러분 128쪽에 2번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이라고 써있죠. 2번. 여러분 이런 걸 뭐라겠죠? 음성 피드백. 다시요. 호르몬이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아시겠어요? 호르몬이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분비된 호르몬 양이 많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줄이고, 그게 줄어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늘리고, 그러니까 결과에 의해서 처음 값이 바뀌는 현상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호르몬이 호르몬, 그 체온 조절은 음성 피드백이라고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티록신 분비량을 줄이겠다. 그럼 맨 처음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인 TRH를 줄이고, 그로 인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를 줄여서 티록신을 줄이게 된다. 그냥 거기서 바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명령어를 계속 보내는 거, 이런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 다음 4번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AB를 기량이라고 부릅니다. AB를. 근데 B는 부신 속질에 나온 애랑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럼 C는 에피네프린이고 B는 누구다? 글루카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A가 인슐린이 되겠고요. 아시겠죠? 여기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A, B, C는 모두 표적기관이 간으로 동일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티솔은 여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129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체온의 조절입니다. 여기는 체온 조절.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위해 체온은 얼마를 유지한다? 얘를 위해 36.5도씨를 유지를 하고 있죠. 정확하게 유지가 아니라 이거보다 높고 낮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호르몬계만 주목적으로 보지 말라. 사실 시험 문제는요, 혈당은 호르몬계를 주름으로 봐요. 신경계는 잘 안 건드려요. 내심 빼곤. 그런데 체온은 간혹 신경계를 건드립니다. 그것도 누구냐? 여러분 잘 봐. 신경계가, 자율신경계가 여기에 작용을 하는데 부교감이 없어. 가만히 봐봐. 다 누구냐? 교감신경의 완화, 그 다음에 강화야. 알겠냐? 교감의 완화, 강화라고. 근데 왜 부교감이 없냐고? 부교감 반대니까. 기량이잖아. 그지? 부교감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부교감을 옆으로 쓱 빼놨냐? 부교감이요,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 부교감 신경이 활발할 때 방광이 수축되고 이런 거 들어봤죠? 오줌 마렵잖아요? 근데 쉴 때 보면 근육이 이완되지 않습니까? 땀도 막 많이 날 거예요. 근데 운동할 때도 땀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시때때로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교감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지? 교감만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분명히 정보를 보낼 겁니다. 외부 환경 변화 그런 걸 자극이라 부르거든. 걔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이거죠. 바로 뇌에 있는 간뇌 있죠. 간뇌. 걔의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어요. 알겠어요? 시상하부에 가보면 뇌하체 전역 후엽 있잖아요. 그 시상하부가 강낭콩 크기만 해요. 알았습니까? 거기를 자극이 들어가. 그리고 혈액이 돌아.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돕니다. 그러면 체온을 감지하는데 그때 체온을 가지고 우리가 감지해서 그게 원인이잖아요. 온도가 너무 높네. 혹은 온도가 너무 낮네. 그러면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근데 어디를 명령을 한다? 신경계와 호르몬계예요. 알았어요? 야, 중추가 어디냐? 중추가 얘입니다. 간내에 어디? 시상하부. 그래서 자, 이쪽으로 가보자고요. 노란색이 호르몬계예요. 호르몬계. TRH를 분비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주면 TSH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얘는요,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 됐죠? 그러면 얘가 갑상샘을 자극을 주겠죠? 그래서 티록신 호르몬이 나온다. 얘 아이오딘 주성분이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의 조절 기작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죠. 자, 티록신은 말입니다.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원인과 결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체온이 높아지면 얘 분비량은 준다는 겁니다. 체온이 원인이라고요. 체온이 높아지면 얘 나올 필요 없잖아요. 그럼 잘 봐요. 체온이 높아지니까 즉각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줄어서 얘가 준다고요. 이해 갔어요? 자, 원인입니다. 체온이 상승을 하면 이렇게죠. 호르몬계 쪽에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TRH 분비량이, THG 분비량이, 티록신이,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줄어서 체온이 떨어뜨린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럼 반대로 체온이 하강하면 어떻게 돼요?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을 높이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높여서 티록신을 뭐한다? 높인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갔으면 신경계 쪽으로 움직입니다. 신경계는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주는데, 자, 얘는 무엇을 자극을 주냐면 잇모근과 모세혈관, 얘를 건드립니다. 잇모근, 땅구멍 말이에요. 땅구멍. 여러분 알았어요? 땅구멍. 알았지? 얘를 자극을 주는데 교감신경에 의해서요, 체온이 상승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잇모근이 이완이 되고요, 모세혈관 또한 이완됩니다. 알겠어요? 잘린 거 아니야? 여기다 써야겠다. 쓱.
모세혈관이 이완이 됩니다. 모세혈관 이완되면 얼굴 빨개져요. 피가 잘 도니까. 그쵸? 그런데 체온이 하강하면 잇모근이 수축을 하고요. 모세혈관도 수축합니다. 얼굴이 하얘져요. 알겠지? 그러면 얘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감신경은 빠르죠. 얘 어떻다고요? 빠릅니다. 얘는 호르몬계 쪽은요. 호르몬계 쪽은 느립니다. 근데 신경계 쪽은 어때요? 빠르죠. 그래서 얘들의 행동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이냐? 정확하게 말하면 열 발산을 억제합니까? 촉진합니까?예요.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일련의 행위, 일련의 이 행위들은 열 발산을 촉진하는 거고요. 이 밑에는요. 열 발산을 억제하는 거죠.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교실이 춥다. 제일 먼저 문부터 닫아요. 열이 빠져나가는 거 막으려고. 제일 빠른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 발산이라는 그것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 들어온 열을 차단하느냐 아니면 열어주느냐. 열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당장의 효과를 부르는 게 바로 신경계가 하는 일. 그러면 얘들은 뭐 한다고요? 얘들은 열 발생에 관여를 해요. 열 발생. 야, 문을 닫았는데 계속 따뜻해지냐? 아니잖아. 그럼 나무 두드려 뿌개서 잘라서 불 붙여서 불 떼어야지. 시간 걸리지. 근데 그 불을 치워도 열은 안 가시죠. 오랫동안 지속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행위들이 무엇이다? 이게 열 발생 뭐죠? 억제. 체온이 상승했으니까 억제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열 발생 촉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계 쪽에서는 열 발생의 촉진이냐 억제냐라는 말을 다루고요. 왜? 열원을 만드는 게 얘들이에요. 열원. 다시 말해서 포도당을 뭘로 해서?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의 호흡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호르몬들이 하는 일이고, 그 열이 몸 밖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게 하느냐, 그게 신경계가 하는 일이라고.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밑에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129쪽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이 있냐면 유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알겠니? 자, 유아는 뭐 날씨가 추워 체온이 정상보다 내려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육 활동이 증가하지 않고 교감신경 활성화랑 티록신 작용으로 물질 대사 속도를 증가해서 열을 발생하고 막 이러는데, 어린아이들은 말이다. 원래 성인들은 추우면 떨리거든, 몸이. 부르르 떨어요. 알았어? 근데 어린아이들은 못 떨어요. 발달이 안 돼서. 알았냐? 그래서 얘들은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잖아? 그러면 성인처럼 열을 발산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그래서 무조건 고열이 시작되면 위험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꼭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어. 알았냐? 맛있죠, 그죠, 아이스크림? 근데 그 아이스크림을 쓱 방문하고 니들이 다 처먹고 도망가면 아이가 목숨이 위태해요. 알았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딱 두 개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 집에 아이스크림, 할아버지 사탕.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어? 할아버지들은 저혈당이 오시면 쓰러지거든요. 못 일어나요. 근데 사탕을 입에 딱 넣어드리면 바로 일어나요. 알겠어요?
고속도로에서도 사고 나는 게 대부분 저혈당 현상이에요. 운전자가 그냥 쓰러지거든요. 정신을 놓거든. 알았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 해열제를 뭐 항문에다 넣고 자입식으로 누도 빼요. 뽕 하고 빼버려요. 애들이 싫어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러면 달콤한 거 입에 넣어주면 쪽쪽 빨아요. 그럼 체온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이들의 고체온 현상은 정말 위험한. 고열에 시달리면 일단 어렸을 때 고열에 시달리잖아요. 그럼 성인이 돼서 반드시 나타나요. 애가 침을 흘리고 다닌다든가 좀 애가 얼빵하게 다니는 이런 식으로 좀 보입니다. 주변에 친구도 그런 친구 있죠.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자, 농담입니다. 얘기하면 죽는다. 자, 페이지 130쪽. 자, 이제부터 삼투압의 조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에 아마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애가 혈당이에요. 근데 비할 바가 아니죠. 삼투압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아주 깊게도 많이 나오니까 꼭 확인을 하세요. 여러분, 삼투압의 조절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의 비례값이에요, 여러분. 삼투라는 게 뭐냐, 일단. 여러분, 삼투라고 하는 것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의 물이 이동할 때 막이 받는 압력이에요, 여러분. 삼투라는 게. 그러니까 정의는 그거예요. 물의 이동에 물의 이동.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세포막이나 이런 막들은 반투과성 막이라 해가지고 물만 이동하고 물에 녹는 것들만 이동하지 물에 녹지 않는 것들, 덩어리가 큰 것들은 이동 못 하는데 저기서 웃기는 게 하나 있어. 이 삼투압 그냥 알지 말고 요런 거 참고로 봐둬봐. 실제로 삼투압은 참고액은 참고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다. 자, 이게 삼투막이야, 이게 얘들아. 이게 삼투막이야. 이걸 반투과성 막이라 하거든. 여기다 물을 넣게. 여기 소금물을 넣게. 그럼 물은 어떻게 된다? 이동해. 이게 물이야, 물. 근데 이렇게도 이동해. 그래서 이 노란색의 반투막이 볼록 쓱 볼록해져, 이렇게. 그래서 이 막이 받는 압력, 이걸 삼투압이라고 그래. 그러면 저 막 압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냐고? 오른쪽 농도랑 왼쪽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저기 같아지겠냐고. 물이 안만 넘어가도 소금물이 맹물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 다 넘어가 버려요, 일로. 알았어? 그러면 이 막의 압력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같으면 센서로 측정하겠지만 옛날에는 눈으로 봐야 되고 기계가 그렇게 과히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얘를, 야, 이걸로 측정 안 된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뭘로 만들어? U자관으로 만드는 거야. 이러면 봐, 여기다가 물을 넣고 여기다가 소금물을 넣어도 이 물이 일로 다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냐고? 일로 넘어가면 이 물높이가 높아지겠지. 그럼 이 물높이가 누르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 물을 다 안 넘겨. 그럼 얘 모습이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얘가 이쪽으로도 물이 넘어갈 거고 이쪽으로도 물이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낮아질 거고, 그지? 얘가 이렇게 높아질 거야. 이 높이는 똑같을 거라고. 그럼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야. 이렇게 높아진 물을 원래로 돌릴 때 필요한 이 힘, 이걸 삼투압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그 압력이 얘가 이렇게 휘어지잖아, 물이 넘어가면서. 얘가 받는 압력과 비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측정한 게 저거야. 그러면 이 삼투압이 크려면 오른쪽에 소금물의 농도가 어떠면 돼? 크면 되잖아. 농도가 크면 클수록 높아지니까
삼투압은 참고로 말하는데 뭐와 같은 말이다? 이거와 같은 말인 거야. 체액의 농도 이거랑 같은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오, 삼투압이 크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잠깐 상식. 얘들아, 소금이 녹았다는데 소금이 크냐 물이 크냐? 아니, 소위 말하면 이 소금물이 니네 염화나트륨 수용액인 건 알지?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내가 아까 한 말이 그거잖아. 오? 우리 몸에 그러니까 70%가 물이고 거기에 단백질이며 이런 것도 녹아있지만 이온 같은 작은 입자가 녹아있잖아. 어떻게 그런데 물만 넘어가고 걔는 안 넘어가요?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는데 H2O랑 비교했을 때 얘가 큰가요? 얘가 큰가요? 소금이 일로 못 넘어가는 거 보면 나트륨 이온이 염화 이온 이런 것들이 이온들이 물보다 큰 거 아닌가요? 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H2O는 이따시하거든. 3원자 분자야. 나트륨 이온 해야 그래. 요거. 염화 이온 해야 좀 더 커. 요거야. 근데 얘들이 안 넘어간다고요? 얘가 물에 들어가면 섞이잖아요. 섞이면 잘 봐요. 얘가 부분적으로 음전화, 양전화일때요. 이렇게. 그래서 극성 분자를 하는데 얘가 양이온이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둘러붙어요. 이렇게 둘러붙는다. 이게 수화라고 그래. 수화. 얘가 둘러붙어요. 수소 쪽이. 그래서 이온은 요만하지만 물 분자가 둥그렇게 둘러싸갖고 마블 인형처럼 돼. 커다랗게. 통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이동해 주는 거죠. 물이. 이거 여러분 ATP 필요 없어요. 왜? 엄밀히 말하면 이 삼투 형상도 물의 확산이에요. 물이 많은 곳에 적은 대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투압, 저건 체액의 농도가 진하면 삼투압도 크다라고 알아두시고, 저 반투과성 막에 해당되는 요 노란색 요 막은 세포막이에요. 알겠죠? 그때 물 분자보다 작은데 왜 안 넘어가? 수화 때문에 그래요. 수화 때문에. 아셨습니까? 요 정도 생각 알았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삼투압의 조조를 보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거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여기 뇌 분비샘입니다, 여러분. 누가 ADH가 이렇게요. 어디로? 이게 누굽니까? 콩팥으로 이거죠. 알았습니까? 가서 무슨 역할 하냐고요? 잘 보세요. 이거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 모세혈관이 막 뭉친 겁니다. 알았어요? 여기에 이게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보먼주머니. 그리고 여길 따라 쭉 이동하는 이게 원료예요. 원료가 이동하면 여기가 세뇨관이거든요. 그리고 이로 쭉 나가면 오줌입니다. 이게 오줌. 근데요,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물의 제흡수 얘가 하는 일이에요. ADH. 모세혈관이라고. 모세혈관. 우리 몸으로 물을 제흡수하는 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라 부르는 ADH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이. 마찬가지로 삼투압의 변화예요.
근데 이렇게만 쓰지 말고 이건 체내 삼투압이 변화겠죠. 체내 삼투압 변화. 체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누가 분비하겠다 이런 거죠.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결과인데 삼투압이 높으면 ADH 분비량도 커진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이 같이 커진다고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 짠 음식 먹으면 되죠. 짠 음식을 섭취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이런 것들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되면 물의 제흡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물의 제흡수량이 같이 증가한다는 거죠. 다시요. 삼투압이 떨어지면 이거예요. 이런 경우 수박을 잡숴. 응? 수박을 먹게 되면 어때요? 삼투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ADH 분비량이 감소. 물의 재흡수량도 어떻게 된다? 감소.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자 여기다가 체내 삼투압이라고 적어봅시다. 얘가 고, 저. 여기다가 호르몬 분비량이라고 적어봅시다. 그랬을 때 이런 그래프 나온다. 이 호르몬은 삼투압을 떨어뜨리는 애야, 높여주는 애야? 떨어뜨리는 애야. 이게 원인. 얘가 높아지니까 잡으려고 나온 거 아니야. 떨어뜨리는 애. 이게 ADH라. 알겠어? 삼투압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1차 공부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1차 공부. 2차를 가봅시다. 어딜 가느냐? 얘한테 가는 거예요. 오줌이야. 그럼 우리는 잘 봅시다. 오줌의 농도가 있고요. 이 농도를 뭐라고 얘기한다? 오줌의 삼투압이라고도 말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체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진다라고 하듯이 오줌의 농도가 진해지면 삼투압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얘 또한 결과입니다. 결과. 무슨 말이냐? 여기다가 굳이 대입을 시키면 오줌은 얘의 결과예요. 물을 많이 재흡수합니다. 무슨 오줌? 진한 오줌이 나오죠. 다량이 나와요? 소량이 나와요? 소량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물의 재흡수량이 커져. 짠 음식을 섭취해. 그럼 봐요. 오줌 삼투압이 어떻게 되겠다? 높아집니다. 물을 재흡수해 버렸더니. 이해 가요? 오줌량은 어떻게 되고? 오줌량은 물이 결정하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고. 진한 오줌이라고 한다고. 소량의 진한 오줌 이런 말로 붙인다고. 근데 수박을 먹어? ADH가 분비가 안 돼? 그러면 오줌의 삼투압이 어떻게 되냐고 떨어지죠. 물이 많이 나올 거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하고. 그럼 오줌 양은 어떠냐? 많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옅은 오줌, 묽은 오줌, 옅은 오줌. 다량으로 분비된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오줌의 삼투압이 높다는 건 진한 오줌 소량을 뜻하는 거예요.
오줌의 삼투압이 떨어진다는 건 묽은 오줌 다량을 뜻하는 말이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갑시다. 자, 지금은 얘가 다 뭡니까? 시발점이에요, 얘가. 출발점이라고, 얘가.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고, 이제 우리 몸 안으로 돌아봅시다. 자, 봅시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됐다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의 삼투압이 높아졌다고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ADH 분비량이 어떻게 되고 높아졌죠? 그래서 물을 많이 흡수했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제 결과예요, 몸. 이렇게 된다고요. 몸 안에 혈류량이 는다고요. 아울러 이겁니다.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받는 압력 어떠냐고요. 여러분, 고무호수에 물이 적은 양이 지나갈 때고 많은 양이 지나갈 때 생각해보세요. 언제가 땡땡해요? 땡땡해요. 혈압 상승한다고요, 혈압. 이거 상승합니다, 혈압 확. 그래서 잘 보세요. 몸의 삼투압이 높아지는 게 무슨 음식 먹을 때라고 했어요? 짠 음식. 고혈압 환자는 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물을 많이 받아들여서 혈관벽이 받는 압력이 커진다고요. 알겠어요? 야, 저 모자 좀 자꾸 나를 이렇게 모자 높이 써, 높이. 같이 봐. 너는 나를 이렇게 보고 나도 이렇게 본다. 너 콧구멍 보일 거야, 너한테. 똑바로 보여줘봐, 이렇게 얼굴. 아이고, 좋아. 정신 차리고. 여기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야, 여기는. 암기는 전날 배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안 돼, 얘들아. 반대로 생각해보자. 몸의 삼투압이 낮아. 왜? 물 많이 마셔서. 아니, 싱거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ADH 분비량이 줄어. 그럼 이렇게 되면 몸 밖으로는 묽은 오줌이 다량이 나가지만 몸 안으로는 물 흡수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 몸 안에 혈류량이 어떻다? 줄어. 혈압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해. 이거야. 알았어? 질문. ADH 분비량이 작아지면 혈압은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봐. 체내 삼투압이 높으면 혈압은 어떻게 되지? 높아지겠지, 같이. 그러나 체내 삼투압이 낮아지면 같이 낮아진다고. 오줌량은 체내 삼투압이 높아지면 오줌량은 줄어요. 대신 진한 오줌. 체내 삼투압이 떨어지면 묽은 오줌 다량.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페이지 130쪽에 맨 아래 봐봐요. 삼투압 조절. 왼쪽 그래프는 이해가죠? 가로축이 혈장 삼투압인데 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더라? 같이 높아진다. 그럼 이 호르몬은 뭐 하는 놈이냐?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놈이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그래프 봐봐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봐봐요.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혈장 삼투압은 왼쪽 세로축에 있는 거고요. 알았어요? 오줌 생성량에 있는 그 말, 그건 오른쪽 그래프를 읽는 거예요. 그때 물을 섭취를 했다. 몸의 삼투압이 어떻게 했다? 떨어졌겠죠. 당연히 혈장 삼투압은 떨어집니다. 혈장 삼투압이 떨어지면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들으세요. 알았어요? ADH 분비량이 준다고요. 그래서 세뇨관에서 물을 재흡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묽은 오줌이 다량, 그래서 오줌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묽은 오줌량이. 이해 갑니까? 그렇게 많이 쭉 나가요.
그럼 몸의 삼투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이제. 아, 높아지겠죠, 점점점. 물을 많이 빼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서예요.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서 ADH 분비량이 많아지므로 세뇨관에서 물의 제흡수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오줌량이 준다. 오줌 삼투압이 는다.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한 얘기부터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원인이 다 혈장 삼투압이야. 원인이. 그거로 인해서 ADH 분비량이 결정되고 물의 흡수량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 그 다음에 혈액 내 혈압 이게 조절이 되는 거야. 거꾸로 치고 오지 말라고. 알았냐? 출발이 그거라고. 알았지? 오케이. 니네 내신에서 이런 문제 꼭 나온다. 이걸 어떻게 푸냐면 니들이 딱 정해놓고 풀어. 여긴 지금 인, 글, 코 저렇게 이니셜만 써놓고 일단 부신에서 나오는 애들은 이자를 뺀 기량하는 애들은 이자 알파세포 베타세포 나오잖아. 얘가 분비됩니다 라고 적는 거야. 코 이렇게. 그 다음에 혈당을 증가시키는 건 사실 코티솔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범위에서 와. 이거 내신에서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이거 코티솔이야, 이거 혈당량 증가야. 그리고 내가 참고적으로 단백질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도 보여줬잖아. 그지?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니까 저거 그냥 놓치지 말고 갖고 가라고. 얘는 코티솔도 여기에 해당되고 글루카곤도 증가하는 놈이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 말이 조금 너희들이 좀 헷갈렸을 건데 이게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 얘들아. 항온으로 작용하지 않는단 말은 이게 없다고. 그래서 돼지의 인슐린을 사람이 쓸 수도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을 찾는 게 중요한데 경우의 수는 이거냐 이거냐예요. 경우의 수는. 알겠어? 어딘가에 동그라미가 3개짜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요게 기억이냐 디귿이냐 이거거든. 맞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고 놓고 보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얘는 무조건 뭐 나와야 되냐? 어떤 호르몬, 코티솔 하나는 동그라미가 3개가 떠야 되기 무조건 동그라미 떠야 둘 다 떠야 되거든. 이렇게. 그치? 이래버리면 지금 여기에 인슐린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뜨잖아요. 여기 하나밖에. 그럼 X가 2개 떠야 되는데 이러면 답이 나오겠냐고. 안 나오지.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돼야 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A가 누구고 인슐린, 얘가 글루카곤, 얘가 코티솔이 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은이 누구에 해당되는 거야? 요거에 해당되고 이렇게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가 나와서 이거 한 번 안 풀리잖아? 그럼 뒤에 완전히 똥차대 다. 뭐 화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내는 연습하고. 그래서 니은 부신에서 분비된다. B는 이자섬. 이게 이제 뭐냐면 랑게르 한스섬이란 말을, 이자섬이란 말을 써. 그리고 우리는 글루카곤이 알파세포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틀렸고. 그 다음에 C는 코티솔이다. 맞았고. 요렇게. 3번으로 답을 잡는다. 다음 호르몬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인데, 자, 별도의 분비관이 없는 내 분비샘에서 분비됩니다. 부끄럽죠? 내 분비샘이 다 따로 있는 건 알죠? 특히 뇌하체 전엽은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갑상샘이나 그 다음에 뭐 이자의 분비샘은 알파, 베타는 특정 호르몬만 나오잖아요. 그죠?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합니다. 맞죠? 이 사람들만. 그죠? 전달 속도가 신경보다 빠르지만 부끄럽죠? 느리고 어떻다는 거죠? 실제로 느리고, 뭐야? 옳은 학생을 찾으면 이거는 무조건 틀렸고, 분비관이 없는, 네, 뇌분비샘에서 분비됩니다. 저건 맞아요. 뇌분비샘 분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도의 분비관이건 독자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자인데 외분비생이 겹쳐서 있는 거죠. 그냥 거기 한 일부분. 그래서 여기는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내분비생 분비라고 쓰면 맞아요. 무조건. 다음에 서로 다른 체온. 그러니까 얘는 어떨 때요? 얘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과정에서는요. 특히 교감신경 잘 보세요. 교감신경은 추울 때 강화되는 거예요. 왜? 니들 막 운동할 때 놀랬을 때 막 몸 떨고 막 부르르 이러잖아요. 그게 추워서 몸이 떠는 게 교감신경이 활발한 거예요. 알았어요? 사실은요. 반대로 더워가지고 늘어지는 건 부교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부교감이 막 활성도가 지 멋대로기 때문에 걔는 빼버리고 니네 부교감이 활성화될 때는 교감이 억제되잖아요. 기량이니까. 그래서 더울 때는 교감이 완화된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교감신경이 뭐 된다? 강화되고 요렇게. 알았니? 얘는 완화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억일 때는 완화되는 게 아니죠. 자, 이때가 뭐예요? 혈관이 수축을 해서 얼굴이 하얘질 때예요. 이때는 완화돼서 빨갈 때고요. 잇목은 수축될 때고요. 떨 때고요. 잇목은 완화돼서 땀 분비 촉진될 때고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의 중투는 감내 시상하부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일 때 여러분 니은이 저체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원인은 떴어요. 체온이 떨어졌대요. 그럼 TRH 증가, TSH 증가, 티록신 증가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열 생산입니다. 열 발산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신경계가 발산을 쓰는 거고 얘는 생산량이에요. 알겠죠? 발생량이고. 4번. 자, 간은 생장을 촉진. 이거 생장 호르몬이죠. 그죠? 생장 호르몬. 혈장 내 칼슘 농도 증가 누구였지? 이렇게 써볼까? 얘 읽어봐. 파라토르몬. 그지? 파라토르몬. 내가 얘기했잖아. 칼시토닌 4자, 파라토르몬 5자. 뭔가 증가하는 숫자가 길어. 니들 가만히 보면 알겠지? 그 다음에 나트륨 제흡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니네 책에는 나와 있고 이거 뭐라고 난다? 알도스테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니들 이런 문제도 있어. 잘 봐. 이게 수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건데 내신에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삼투압이 증가해. 짠 음식을 먹었어. 자, 원인이지? 결과적으로 ADH 증가해야 돼. 물을 재흡수해야 되니까. 하지만 더불어 알도스테론은 줄어. 알았어? 무기염류 흡수할 필요 없단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삼투압이 떨어지면 ADH 분비량 줄고 알도스테론 늘고 선생님 이들 작용 봤는데 기량인가요? 이러지 마. 기량은 같은 표적기관, 같은 작용 물질을 갖고 공유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건 기량은 아니다. 이런 건 이제 신경계에 의한 작용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부신속진,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거 누구지? 에피네프린이잖아. 에피네프린. 그래서 간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지읒자 들어갔잖아. 생장. 그래서 우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라고 불리는 거.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알겠어요? 이렇게 지읒자 들어간 애들이 다 여기다. 맞아요. 나는 어디냐? 파라토르몬. 니네 잘 봐. 갑상샘에선 칼시톤이 나와. 혈장 칼슘을 줄이는 거. 얘는 어디? 부갑상샘. 부파 이렇게 외워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C는 지와 같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얘는 속질, 얘는 겉질. 달라. 알았니? 겉질, 속질. 알았지? 그리고 코르티코이드계 호르몬들이 겉질이라고 했잖아.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해하니? 그런 것들. 다음. 5번은 조절 기작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친구들은 이게 헷갈리잖아. 티록신. 그 다음 이건 누구? TSH. 그래서 얘가 갑상샘이야. 그럼 얘를 분비하는 게 뇌하수체 전엽이잖아. 왜? 얘가 한글로 쓰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잖아. 그럼 이 앞에 뭐가 빠진 거야? TRH가 빠진 거지. 그지? 시상하부. 여기가 시상하부야. 앞쪽. 앞쪽이 시상하부.
그치? 조절기작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시상 하부에서 분비된다. 부끄럽고. 니은이 과다 분비되면, 근데 요 조절기작이 음성 피드백이 했잖아. 얘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줄여야겠다. 그래서 TRH 줄이고, TSH 줄이고. 그래서 줄어들어. 이해갔지? 그 다음에 지긋과 리을은 했는데, 같은 내분비샘, 같은 표적기관, 서로 다른 반작용. 교감과 부교감 같은 기량작용이지, 애들이. 그죠? 그래서 맞아요. 다음에, 자, 이런 문제 잘 푸세요, 여러분.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요. 물을 섭취하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몸에 삼투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ADH 분비량 나올 필요 없잖아요. 순서대로. 그지? 그럼 물에 재흡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오줌량은 많아지고요. 농도는 떨어지고요. 이해 갔습니까? 반대로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혈장의 혈압은 떨어집니다. 아셨어요? 물을 많이 안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쓰는 버릇 키우세요. 왜? 가끔 니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 아, 완에서보다 투에서 높은 거 부등호 땅 쳐놓고 푸세요. 그러면 일단 완은 물을 많이 마신 직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투압도 떨어져 있잖아. 그럼 이건 묽은 오줌이잖아. 다량 분비. 이건 맞는 설명이죠. 그럼 ADH 분비량 나올 필요 없잖아요. 틀렸고요. 단위 시간당 제흡수량은 얘가 더 커요. 아, 이거 지금 빨리빨리 빨아들여가지고 몸에 삼투압 떨어뜨려야 되는데, 얘는 ADH가 떨어지면 얘도 떨어져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서대로 공부하세요. 알았죠? 7번. 자,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을 때예요. 누구 나와야 돼요? 글루카곤 나와야죠. 그죠? 자, 신경 X와 호르몬 AB에 대한, 그러니까 AB 그러면 아, 글루카곤하고 누구? 에피네프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시상 하부에 가서 신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뇌에서 나가는 신경들은 다 원심성이에요, 여러분. 감지가 구심성이죠. 그래서 구심성은 딱 하나밖에 없지, 뭐. 감각뉴런이요. 그죠? 근데 원심성은 두 종류가 있잖아. 그냥 쭉 하나로 되어 있는 체성신경계하고 신경결이 있는 자율신경계. 그치? 다 운동뉴런이지만 하나는 한 개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두 개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 모두가 보다 원심성. 그래서 신경 X는 원심성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부신 속질이라고 써놨잖아. 그지? 그럼 이거 호르몬 B는 에피네프린이요. 에피네프린. 표적기관은 같지만, 그 다음에 여기 알파색 보니까 글루카곤. 베인그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식사 직후, 당연히 감소해야죠. 식사 직후는 누가 늘어야 돼요? 인슐린이 늘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 호르몬 A, B는 서로 부끄럽죠. 같은 작용인데.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다음에 8번. 자, ADH 분비와 작용을 보여줬고요. 건강한 사람의, 자, 어떻게? 원인. 그죠? 이거 뭐? 결과. 이거 보여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니까 내분비샘 써있잖아, A. 얘가 나오려면 후엽. 왜? 항인이 오니까 후엽. 이렇게 보라고요. 후엽에서 나오니까 항인용 호르몬이에요. 알겠습니까? ADH. 그렇기 때문에 전엽이다라고 틀렸죠. 이거는. 그 다음에 ADH 분비량이 증가한다. 물을 많이 빨아들인다. 진한 오줌 소량 나간다. 오, 맞았잖아, 이게. 순서대로. 시간당 수분 제흡수량이요. ADH가 많아지면 수분 제흡수량 많아지죠. 호르몬이 늘어나면 당연히 많아지죠. P2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지금은 헷갈리잖아요. 근데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출제자가 뭘 묻는지 말투를 알아듣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풀립니다. 오케이?